두 번째 사연은 이제 카노 혹은 이제 이게 뱅진이 친구고 카노 친구가 읽어봐야 되는데 한 분 딱 선택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 작가님이 말씀하셨을 때 집중하면서 들었는지. 저는 그래도 네. 그걸 되게 잘 살려주신 것 같아요. 약간 아버지. 아버지. 카노 씨. 카노님. 두 번째. 이 친구가 한 달 동안 대본을 못 읽었었거든요. 갑자기 물 탔네요. 물 탔습니다. 좋아요. 자, 두 번째 사연 제목이 뱀귀신이에요. 뱀귀신. 혹시 그렇죠. 뱀에 대한 사연도 많이 받으죠? 몇 개 받았던 것 중에 기억나는 게 구렁이에 대한 막 그런 맞아요. 은근히 많았잖아요. 약간 구렁이에 대한 이야기나 꿈에 대한 뱀이 꿈에 나왔다가 뭐 이렇게 사고를 당했다 이런 사연들을 받아봤었죠. 근데 꿈에서 뱀은 태몽일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요? 네. 혹시 뱀 꿈 꿔보신 적 있으세요? 뱀의 색깔에 따라 그 길몽이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뱀 꿈 꾸신 분들 중에 조그만한 뱀, 빨간 뱀, 뭐 알록달록 뱀들 이렇게 꿈을 꾸시잖아. 그게 이제 네이버에 나와 있거든. 그분들 되게 신기한 게 이거 무슨 꿈인가요? 라고 해놓고 답변이 이건 태몽입니다. 보통 딸을 상징하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아기를 낳고 대댓글 달았을 거 아니야. 기가 막히게 만든다 그게. 진짜요? 진짜로 되게 신기해. 그런 거 태몽 같은 거 치잖아. 나 그런 거 보고 되게 신기했어. 우리나라에서는 뱀이 그렇게 좋은 길은 아니에요. 건드리면 안 되는 네. 보통 이제 집에서 사단 나는 거 보면은 집에서 뱀이 나오거나 뱀 모가지를 자르거나 공사장에서도 안 좋은 일 생기기 전에. 그리고 파묘에서도 나오잖아요 뱀. 맞아요. 근데 옆에 동남아시아 쪽만 넘어가더라도 뱀은 신성시대요. 코브라가 신이에요 태국은. 맞아요. 삶과 죽음을 관장하는 애라고 해서 그러니까 코브라가 그냥 안 물면 살잖아요. 그건 축복 은혜. 코브라가 물면 당연히 죽잖아요. 그거는 이제 신의 맞아 그렇게 하더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다큐멘터리 보니까. 그것도 좀 의미 부여네요. 그렇지. 그 시절 때는 그렇지. 그런데 그 상황에서 코브라 사찰이 있어. 네. 진짜 막 위에 12코브라가 이렇게 있거든. 와. 근데 거기 국립공원이야. 네. 거기를 새벽에 그 중심까지 들어갈 일이 있었거든. 네. 졸라 무섭더라. 형이 진짜 가셨어요? 저기 가잖아. 와, 뱀 12마리 무섭겠다 그 위에. 박혀 있으면. 아니 들어갔는데 진짜 절벽이에요. 산이고 국립공원이니까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있겠어요. 그쵸. 검색을 했어요. 사람들이 괜찮아 거기 호랑이 없어 이랬는데 표범, 코브라 그리고 또 수많은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대. 그때 들어가면서도 그 생각은 했지. 내가 마지막이구나. 마지막이야. 정신이 점점 몽롱해져. 몽롱. 뱀 직접 보신 적 있으세요? 직접 본 적은 있죠. 계곡 같은 데 놀러 가면 보이잖아요. 물뱀. 저는 그 어렸을 때 아직도 이게 머릿속에 선명한 게 막 놀고 있었어요. 계곡에서. 네. 깨르깨르 놀고 있었는데 발에 물컹한 게 제가 자빠질 뻔해서 이렇게 했는데 뱀이 꽈리를 들고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막 울면서 막 엄마한테 막 뛰쳐갔던 그 장면만 딱 기억나요. 안 물리셨네요? 그게 운이 좋았던 거죠. 진짜 운이 좋은 거죠. 진짜 운 좋은 네. 거예요. 아니면 한 번에 진짜 크리티컬 박은 거지. 물컹 할 때. 그쵸. 너무 무서웠던 그 기억이 딱. 나는 흉가 갔을 때 뱀을 많이 봤는데. 그거 진짜 무섭겠다. 네,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오른쪽 딱 봤는데 뱀이 딱 있는 거야. 네. 후레쉬 비치면 뒤질 것 같아가지고. 후레쉬 비치 벽이 이렇게 있는데 후레쉬 비치면은 왠지 얘 깨우는 것 같아서 이렇게 바로 옆으로 가서 무서웠어. 바로 구독해주세요. 제 이야기의 시작은 17살부터입니다. 원래 어렸을 때부터 가위에 자주 눌리긴 했지만 귀신을 보거나 한 적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특이한 꿈이었는데 꿈이 너무나도 독특해 개인적으로 오래 기억에 남았고 거의 똑같은 꿈을 지속적으로 꿨기에 더 또렷했습니다. 한 줄로 요약하자면 어떤 귀신이 나오고 제가 그 귀신을 쫓아내려 안간힘을 쓰는 내용이었습니다. 꿈에 나오는 귀신은 항상 한결같았는데 기억에 더 강렬히 남았던 이유는 바로 이 귀신이 뱀의 형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김새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인간 여자인데 머리는 폭탄을 맞은 사람처럼 산발을 하고 뒤엉켜 꼬불꼬불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메두사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하얀 소복 같으면서도 원피스 같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옷 밑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그냥 딱 보자마자 뱀 같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 정도였습니다. 창백하다 못해 푸른기가 도는 피부가 뱀처럼 매끈한 느낌이었고 눈은 진짜 뱀의 눈을 빼다 박은 것처럼 뱀눈을 하고 있었고 입도 기괴하게 쭉 찢어져 기분 나쁘게 웃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피부가 뱀 비늘처럼 매끈하면서도 여기저기 금방이라도 뜯어나갈 듯이 갈라져 있어 진짜 뱀이 사람으로 변한 느낌? 꿈의 내용은 항상 똑같이 반복됐어요. 어떤 공간에 제가 서 있으면 이 귀신이 정면에서 다가와 제 앞에서
저를 항상 똑같은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딱히 제게 해를 가하거나 말을 걸진 않았지만 진짜 가만히 서서 저를 뚫어져라 바라만 봤습니다. 그렇게 바라만 보고 있어도 무서웠지만 괜히 움직이거나 건드리면 마치 저를 잡아먹기라도 할까봐 가만히 있었습니다. 또 귀신과 저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제 옆에 누군가 같이 있었는데 어린 꼬마아이였습니다. 5살 정도 되어 보이는 똑단발을 한 여자아이였어요. 이 여자아이도 항상 옷차림이 고정이었는데 하얀 스타킹 양말에 구두를 신고 핑크색 패딩을 입고 있었어요. 덧붙여 일본어로 란도셀이라 불리는 가방을 아시나요? 초등학생들이 주로 매는 네모나고 각진 딱딱한 가방 말이에요. 그 가방을 메고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그 꼬마랑 제가 귀신을 마주보고 있는 모양새였습니다. 꿈을 꾸기 시작하면 귀신과 그 아이가 동시에 나타나고 저와 귀신은 눈싸움을 하듯 서로 바라만 보고 있었죠. 무섭다라기보다 그 귀신이 꼬마를 노리는 것 같아 불같이 귀신에게 화를 냈습니다. 꺼져! 라던가 저리 가! 같은 말을 자주 했고 어쩔 땐 저도 평소에 잘 쓰지도 않는 쌍욕을 하기도 했어요. 하루는 꿈에서 얼마나 악을 썼는지 잠꼬대로도 욕을 그렇게 해댔나 봐요. 엄마가 저를 깨우며 무슨 욕을 그렇게 하냐 꾸짖기도 하셨습니다. 이 꿈은 무려 5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는데요. 꿈을 꾸는 간격도 거의 주기적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기적으로 꿈을 꿨던 게 아니라 잊을만 하면 꿈을 꿨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꾸 꾸면 일주일에 3번 꿀 때도 있는데 잘 안 꿀 때는 한 달에 1번 정도 꿨었던 것 같습니다. 그 5년 사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초년생이 되어 알바를 하기도 하고 일도 배우기도 하면서 꿈을 꾸는 빈도도 점점 낮아져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딱히 귀신이 꿈에서 위해를 가한 것도 아니고 항상 제가 그 귀신을 향해 욕을 하며 쫓아냈기 때문에 당시엔 크게 무섭거나 문제가 되리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또 큰 사건 하나가 생겼는데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게 된 일이에요. 시골에서 키우던 작은 믹스견이었는데 7형제 중 혼자만 갈색빛 털을 가지고 태어난 강아지였습니다. 사진을 보자마자 너무 예쁘고 귀여워서 엄마를 졸라 겨우 키우게 되었습니다. 마침 제 생일도 다가오고 있어서 생일 선물 겸 겨우겨우 허락을 받아 키우게 된 일이었죠. 강아지 이름은 호두라고 지어줬습니다. 너무 귀엽죠? 그런데 호두는 형제들과 젖싸움 경쟁에서 밀려 젖을 많이 먹지 못했는지 작고 왜소했고 몸도 약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데려오자마자 거실에서 엄마랑 교대로 불침번까지 서가며 분유도 먹이고 거의 아이 키우듯 호두를 보살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호두는 이런 지극정성에도 불구하고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기 시작했어요. 하루하루를 힘겹게 넘기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몰라요. 그날도 호두를 보살피다 깜빡 자정을 넘긴 시간 잠이 들었는데 그날이 마침 제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기억에 남는데 그날도 뱀 귀신 나오는 꿈을 꿨어요. 제가 가정사가 복잡해 생일이 2개인데 마지막으로 꿈을 꾼 것도 지난 생일이었거든요. 생일마다 꿈을 꾸니 잊으려 해도 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날 꿈은 평소와 많이 그것도 아주 많이 달랐어요. 가장 먼저 배경이 살고 있는 제 집이었고 제가 거실 소파 위에 누워있다 가위에 눌린 상황이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다리 밑에 호두는 쿠션에서 쿨쿨 잘 자고 있었어요. 제가 소파 팔걸이에 등을 기대고 누워있어서 호두가 딱 눈에 잘 보였어요. 그런데 가위에 눌려 몸도 안 움직이고 목소리도 안 나오는데 갑자기 그 뱀 귀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평소에는 워낙 자주 봐서 하나도 무섭지 않았는데 집에 나타났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두려움이 막 솟구쳤습니다. 그날도 저와 그 뱀 귀신의 눈싸움이 시작되는 듯 했습니다. 얼마나 눈을 마주쳤을까? 갑자기 뱀 귀신의 시선이 호두를 향했습니다. 저는 설마 했는데 뱀 귀신은 호두에게 흥미가 생겼는지 점점 호두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진짜 뱀처럼 말이에요. 호두에게 다가가는 뱀 귀신은 입이 더 찢어지고 혀를 낼름거리는데 혀가 진짜 뱀처럼 길쭉하면서도 2갈래로 쭉 갈라진 게 너무 소름 끼쳤습니다. 안 돼! 안 돼! 이렇게 뱀 귀신이 호두를 노린다는 생각이 안 든다고 수백 번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가 뱀 귀신 아니랄까봐 귀신은 납작 엎드려 뱀처럼 샤샤샥 빠르게 바닥을 기어 호두에게 다가갔습니다. 뱀 귀신은 이윽고 호두를 사냥하듯 몸으로 돌돌 말아 강하게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있는 힘 없는 힘 다 쥐어짜내 움직이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제 간절함이 통한 걸까요? 갑자기 심장이 미친 듯이 뛰더니 몸이 움직여진 저는 재빨리 호두를 덮친 뱀 귀신의 머리끄덩이를 잡아 호두에게서 뱀 귀신을 떼어냈습니다. 그러고는 무슨 용기가 났던지 뱀 귀신 위로 올라타 여자인지 뱀인지 모를 목을 2 손으로 꼭 붙잡고 졸랐어요. 죽어버려! 그 순간 왠지 모르게 어디서 불경이 들려왔던 기분이 듭니다. 여담이지만 엄마를 비롯한 외가가 불교 쪽이라 절에 가서 절밥을 많이 먹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그것 때문이지 아닐까 싶어요. 아무튼 제가 이렇게 뱀 귀신의 목을 졸라대자 효과가 있었는지 입을 캑 하고 벌리더니 뱀 귀신의 혀가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고 눈알도 금방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그렇게 수십 초 정도 목을 조르니까 점점 발버둥 치는 힘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점점 뱀 귀신의 몸이 사라지기 시작했는데 사라지는 것도 영화에서 부적 붙은 귀신이 점점 불에 타 없어지듯 이 뱀 귀신도 비늘 하나하나 재로 변하더니 이내 불타 소멸해버렸습니다. 이후 잠에서 깼는데 신기하게도 그날 이후로 뱀 귀신이 나오는 꿈도 꾸지 않고 죽어가던 호두도 하루가 다르게 건강해졌습니다. 사연을 쓰는 지금도 놀아달라며 때를 쓸 정도로 말이에요. 꿈은 해몽하기 나름이라는 말이 있죠.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이건 제 추측이긴 한데 5년간 꿈에 나오던 그 여자아이가 전생에 저와 밀접한 관련이 있던 아이였는데 호두로 환생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제가 호두를 그 뱀귀신으로부터 지킨 것만 같아 뿌듯합니다. 시연님과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 이렇게 공포 라디오 사연으로 신청해봅니다. 아, 네. 좀 약간 뻔한 클리셰일 줄 알았어요. 그 뱀귀신이 호두하고 싸우는데 호두가 나를 한번 딱 쳐다보더니 그 뱀을 물고 저승으로 가는 거야. 아, 지켜주려고? 동기어진. 그리고 나서 호두는 딱 이렇게 눈을 감았다. 설마 호두가 뱀귀신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려고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거 아니었을까? 라는 클리셰인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방향에서 자신이 이겼어요. 보통 이런 사연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이 나서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네, 저는 좀 약간 놀랐습니다. 아, 이게 진짜 리얼리티한 사연이구나라는 거. 네, 좋습니다. 근데 그 여자는 정말 이 마지막 부분에 환생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제보자님한테 너무 죄송한데 너무 멀리 가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자의 환생이 강아지 호두라고 했었잖아요. 사연자분이. 네.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도 됩니다. 저도 솔직하게 얘기해죠. 너무 멀리 가신 것 같다고. 너무 끼워 맞추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뱅지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몰입돼가지고 좀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형님. 왜 이겼는데 왜 눈물이 나요? 했는데요. 살았어요. 그 여자아이가 환생한 것 같다고. 그 환생이 눈물 포인트인 거야? 네. 좀 호두 이 연결 짓는 게 의미부여긴 한데 저한테는 좀 감동 포인트였습니다. 우리 작가님은 좀 어떠세요? 재밌던 사연 같아요. 약간 오히려 제 만화 같은 느낌? 약간 쓰고 싶네요, 사실 이거. 그러니까 약간 좀 그거네. 정말 무섭게 다가가는데 뚜껑 딱 열었는데 뚜껑 딱 닫았을 때는 무서운데 네. 뚜껑 딱 열었을 때 이런 거. 근데 정말 환생이라고 생각하세요? 환생을 믿으세요? 저는 약간 만약에 그게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밝힐 수 없는 뭔가 환생도 혼이 있다면 무조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혼이라는 게 있다면. 그러면은 전생이 뭐였을 것 같으세요? 호두가요? 아니 결국엔 팔자는 계속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옛날에 이거 환쟁이라고 하죠, 그림 그리는 사람. 네네네. 환쟁이었지 않을까. 그럼 저는 뭐였을까요? 전생이. 무당? 아니야. 태어나서. 넌 전생이 뭐였을 것 같아? 개였을 것 같아요, 형님. 그건 맞아. 그럴 수도 있어. 넌 전생이 뭐였을 것 같아? 전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가는 음식이야? 꿈에서 귀신 본 적 있으세요? 꿈을 평소에 진짜 안 꿔요. 네. 꿔도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어쩌다 귀신군 꿔도 아침에 딱 눈 뜨는 순간 나 무슨 꿈 꿨었지. 맞아. 그렇게 맞아. 저는 잤을 때 그 흉가 체험할 때 한창 할 때 자면 귀신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무섭잖아 사실. 네, 그렇죠. 근데 되게 신기한 게 귀신만 나왔다 하면은 꿈이구나라고 현실 자각을 해버려. 그때부터 이제 계속 좀 무서웠는데 잠깐만 이거 꿈이야. 내 손에 지금 여러 가지 기가 있어 하면서 막 에너지파 쏘고 원기옥 쏘고 약간 무서움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기지였던 것 같긴 해. 되게 신기한 거는 내가 귀신을 처음엔 진짜 안 믿어가지고 귀신을 내가 두 눈으로 봤다라는 거는 꿈 말고는 이야기가 안 된다라는 그런 게 있었나 봐. 귀신만 나왔다 하면 현실 자각이 딱 돼버려.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맞아. 꿈속에서는 마음대로 안 되거든. 그러니까 딱 그런 거야. 내 꿈에서 전지현 씨가 딱 나왔을 때 이거 꿈이네 이런 거 있잖아. 그것처럼 귀신도 나와도 이거 꿈이네 이렇게. 아무튼 우리 제보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연자 말대로 이제 여자아이가 환생해서 호두로 왜 태어난지는 모르겠지만 일본 가방을 메고 있었는데 뭔가 되게 복잡한 사연이 있었을 것 같긴 해요. 예전에 귀신 잡는 게 삽살개라고 아세요? 네. 네. 그 삽살개가 그렇게 뱀킬러였대. 뱀을 잡는. 그치. 뱀킬러.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이 집에서 개 한 마리씩 꼭 키우잖아. 네. 그렇게 삽살개가 뱀을 잘 잡았대. 그래서 이제 귀신 잡는 개로서 이렇게 하잖아. 맞아. 그리고 호랑이한테 물려 죽는 그것도 되게 많았지만은 뱀한테 물려 죽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았다는 거야. 구렁이 진짜 이따만한 거. 네. 그거 그 유튜브에서 봤더니 이렇게 굴 파가서 보니까 이따만한 게 그냥 있더라. 와. 옛날에는 구렁이 엄청 컸을 거 아니야. 네, 맞아요. 그렇지. 그래서 뱀에 대한 그래서 그게 많은 거야 사연. 우리나라가.
그래요. 아무튼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잘 해결됐다고 하니까 우리 제보자님 너무 고생하셨고 다음에 또 우리 호두 사진 한번 보내주시면서 또 이렇게 유대관계 쌓았고 해요. 호두야. 네, 감사합니다.